자,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해보도록 할게요. 서버 사이드 렌더링 하기 전에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어떻게 제공하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근데 그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 그러니까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 같은 걸로 만들 경우에 우리가 빌드를 통해서, 그러니까 얀 빌드, 뭐 npm run 빌드 같은 걸 통해서 우리가 빌드라는 폴더에 뭐 스태틱한 파일들이 딱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스태틱한 파일들을 그냥 사용할 수 있게 배포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포인트는 있죠. 리액트 라우터 같은 걸 사용을 안 한다면 라우팅에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경로로 이 서버에 접근하던지 간에 index.html을 읽어서 서비스하게 해줘야 되는 거, 그게 그냥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 중에 요즘에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죠. 자이트. 그래서 여기서 제공하는 게 서브예요. 그래서 이 서브라는 게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에서 얀 빌드 같은 걸 통해서 빌드를 하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떠요. 너 이거 서버 사용하고 싶으면은 서브를 이용하렴 이라고요. 친절하게. 그래서 사용법 굉장히 쉽고, 이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옵션 하나만 신경 쓰시면 돼요. 여기 제가 옵션 도움말 옵션으로 옵션들 확인할 수 있게 열었는데, 여기 보시면 싱글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어요. 싱글 옆에 보면 설명이 서브 싱글 페이지 앱 with only one index.html, 이 얘기죠. 어디로 들어가든 간에 index.html 읽어서 사용할 수 있게 이제 서버를 띄워준다, 이 얘기고요. 비슷하게 엔진엑스 같은 거 설정을 해서 똑같이 그 서버를 쳤는데 엔진엑스를 통해서 딱 index.html로만 서비스할 수 있게 해주는 뭐 설정을 한다거나, 마지막으로 익스프레스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여기서 라우팅을 어떤 라우팅을 들어오든지 간에 index.html을 샌드 파일 해주는 거죠. 파일로 떨궈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요 익스프레스를 통해서 익스프레스 서버를 딱 띄우면은 이제 아까 그 빌드 폴더에 있던 스태틱 파일들을 어떤 경로로 들어오든지 간에 찾아주고 index.html을 보여주는 거, 그게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을 사용하는 익스프레스에서의 코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익스프레스를 주로 활용할 거예요. 근데 뭐 여기 이제 딱 오셔갖고 이제 여기서 갑자기 저한테 저는 뭐 루비를 쓸 거예요, 뭐 파이썬을 쓸 거예요, 그러면 당황스럽겠죠. 그런 거는 이제 할 수 없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럴 경우에는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위한 별도의 모듈 같은 걸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를 해석해서 이 HTML 파일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근데 제 서버가 루비면은 걔를 어떻게 해석해요? 그죠? 제 서버가 파이썬이면.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뭐 V8 엔진들을 끼워 맞춰갖고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는데, 생각만 해도 좀 복잡해 보이죠? 우리는 자바스크립트 하니까요. 그래서 익스프레스로 지금부터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 겁니다. 오. 이름을 그냥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뒤에 부분만 빼고, 리액트 TS SSR 베이직이라는 이름으로 앱을 하나 만들게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빌드를 통해서, 그 얀 빌드를 통해서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을 빌드하게 되면은 빌드라는 폴더 안에 스태틱 파일과 자바스크립트 파일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럼 익스프레스는 어디서 돌려요? 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정을 추가할 거예요. 안 보이시지 않죠? 그래서 소스 폴더 안에
그러니까 제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 그 실제로 그 빌드를 통해서 빌드를 한번 해볼게요. 빌드를 하면 얘가 막 웹팩을 통해서 TS 로더를 통해서 막 돌려서 빌드를 한 다음에 빌드라는 폴더가 생겨서 그 안에 이렇게 이런 파일들이 딱딱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파일들을 이제 하는 거고. 근데 중요한 게 이 TS 파일을 그러니까 TS 파일을 빌드한 컴파일한 JS 파일들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요. 얘의 목적은 서버 사이드 렌더링 또는 이 소스 파일을 JS 파일로 변경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의 목적은 이 TS 파일들을 이용해서 결국에 하나의 그 JS 번들을 하나 만들어내서 걔를 서비스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끼워 넣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죠. 처음에는 웹팩을 쓸까? 그래서 웹팩을 하나 더 써서 웹팩을 통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서버용으로 따로 하나의 그 JS 파일을 만들어낼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냥 제가 택한 거는 컴파일을 한번 하자예요. 그래서 이 소스 파일 안에 있는 거를 컴파일을 해서 다른 폴더에 컴파일된 파일들을 모아 놓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추가로 서버에 관련된 소스를 넣어서 그 서버 시작 JS 파일을 실행해서 나머지를 갖다 쓸 수 있게 처리를 하려고 이제 설정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 tsconfig.json 파일은 이건 어디서 쓰는 거냐면은 웹팩에 있는 ts 로더에서 쓰는 tsconfig 파일이잖아요. 얘는 제가 원하는 tsconfig 파일이 아니죠. 왜냐면 우리는 그 익스프레스 서버를 돌릴 거잖아요. 걔는 일단 제일 다른 게 뭐예요? ES5로 타겟할 필요 없잖아요. 여러 가지 여기 있는 걸 꼭 쓰지 않아도 될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src 폴더를 다른 tsconfig 파일로 빌드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추가로 서버용 tsconfig 파일을 하나 추가할 거예요. tsconfig.server.ts 네.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은 요거예요. 가져가서 보시면 어떤 거냐면은 ts가 아니고 json이군요. 첫 번째로 이 src 폴더를 베이스 URL로 하겠다라고 적어줬고요. 그리고 결과물을 outdir인 빌드 서버라는 폴더에 새로 생성해서 넣기로 했고요. 그리고 모듈 방식은 common.js고 모듈 레졸루션은 노드 방식으로 하고 타겟팅은 ES6로 하고 뭐 n 있으면은 에러 뱉고 뭐 소스 맵하고 그리고 리액트를 위한 그러니까 JS를 사용하겠다라고 적어줬는데 사실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약간 삑살이 나더라고요. 왜 삑살이 나겠어요? tsconfig 파일이 하나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VS 코드가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어느 땐 또 돼요. 에디터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우리는 요 config 파일로 tsc를 하는 거죠. 근데 tsc를 하려니까 원래 tsc는 이 글로벌로 저는 글로벌로 설치 안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걸 쓰는 거예요. 노드 모듈주에 .bin에 tsc 하면 설치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얘는 그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으로 만들었잖아요. 이젝트 하면은 이 설치된 모듈이 등장을 하는데 이젝트 안 하면은 이 tsc는 여기 있지 않아요. 그래서 tsc를 설치해 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 설치할게요. yan add -t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제 노드 모듈주에 있는 .bin에 있는 tsc는 사용할 수 있는데 얘를 tsconfig.json 말고 tsconfig.server.json으로 컴파일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나 한번 알아보려고 이 help 옵션을 띄워봤더니 여기에 요런 옵션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옵션이 뭐냐면은 요거예요. -p라는 옵션을 이용해서 그 뒤에
config.server.json을 인자로 하면 걔에 있는 설정으로 컴파일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디다 갖다 놓을 거냐면은 빌드할 때 한꺼번에 빌드 하려고요. 그래서 패키지.json에 있는 빌드 뒤에다 붙여 넣을게요. 그러면은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 그럼 얘가 빌드를 누르면 첫 번째로 클라이언트 사이드용 빌드 폴더에 번들된 파일하고 index.html 같은 게 막 잔뜩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할 일은 이 src에 있는 거를 서버 사이드용을 위해서 빌드 서버라고 하는 폴더에 이렇게 쫙 JS 파일로 존재를 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익스프레스 서버를 띄울 거예요. 익스프레스 서버를 띄우기 위해서 방금 전에 여기까지 제가 한 거죠. 요거 했고 그 다음에 요 명령을 통해서 이제 빌드 서버 폴더에 파일을 생성시킨 거고요. 그리고 이제 src 안에 서버를 실행시킬 노드로 서버를 실행시킬 server.ts 파일을 하나 만들 거예요. 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 전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클라이언트 사이드용을 익스프레스로 제공했던 것처럼 여기다 코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스크립트에 요 tsc -p 요거를 붙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서버를 돌리기 위한 스크립트를 하나 추가한 거예요. 요 추가된 거가 하는 거는 요 패키지.json에서 얀 서브를 돌리면은 빌드를 한번 하고 그리고 노드로 빌드 서버 안에 있는 server.js를 실행시킬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익스프레스 서버를 띄우면 되겠죠. 익스프레스 서버를 띄우기 위해서 익스프레스 서버를 코딩하는 거예요. 익스프레스를 사용하려면 익스프레스를 가져와야 되겠죠. 야너드 익스프레스하고 이렇게 추가를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겠죠. 앱은 유준가 어떤 파일이 들어오든지 간에 인덱스 파일 읽어서 아까 해준다고 했던 그 부분이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 부분이 이 부분을 get이었네요. 가져올게요. 패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하면 이제 모든 경로로 들어올 경우에는 빌드에 있는 index.html을 읽어다가 걔를 주는 거죠. 응답으로. 얘를 이제 실행할 거예요.
서버를 만들고 서버를 실행시키는 것까지. 네,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패키지.json 안에 있는 서브라는 명령어 안에 빌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노드로 server.js를 실행하니까 뭐 이렇게 돌다가 실행이 되겠죠? 이게 PWA가 더 짜증날 때가 있어요. 개발할 때 자꾸. 네, 문제가 막 어마어마하게 있죠. 왜냐면은 지금 제가 해준 거는 그 index.html만 응답해 주는 걸 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스태틱한 파일들을 전부 다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한 처리를 이렇게 필요한 파일들을 스태틱하게 파일로 제공해 준다고 앞에다 붙여 넣을게요. 네, 이렇게 하면은 저기 있는 걸 읽어다가 네, 되죠. 얘는 그냥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을 위해서 처리를 해준 거고, 이제부터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위한 부분을 추가할 거예요. 그래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하기 위해서 리액트, 아까 말씀드린 리액트 돔의 서버라고 하는 애를 가져와야 되겠죠. 리액트 돔 서버. 이렇게 가져오고요. 그리고 그 리액트 컴포넌트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리액트도 같이 가져와야 돼요. 자, 리액트랑 리액트 돔 서버는 미리 패키지.json에 리액트 돔하고 리액트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그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에 있는 요 app.tsx 요 안에 있는 앱 컴포넌트를 가져다가 렌더링해서 그 요게 들어갈 자리에다 꽂아 줄 거예요. 요게 들어갈 자리라는 게 어디냐면은 원래 index.tsx 파일에 보면은 다큐멘트에 루트, 그러니까 아이디가 루트인 돔에다가 꽂아 넣어줬잖아요. 걔가 어디냐면은 퍼블릭의 index.html을 가면은 여기 안에다 딱 꽂아 넣어줘야 되잖아요.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냥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SSR. 그러면 제가 그 렌더 투 스트링을 통해서 그 앱이라는 컴포넌트를 HTML로 만든 다음에 요거 SSR이라고 하는 애랑 리플레이스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작업을 위해서 일단 HTML 데이터를 읽어온 거고요. 우리가 리액트 돔 서버에 아까 전에 요 두 개 있다 그랬잖아요. 요 두 개 중에서 뭐 제일 많이 쓰는 요거 할게요. 지금 뭐 아래 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앱이라는 애를 렌더링 할 거예요. 근데 앱이라는 애를 렌더링 하기 위해서 앱을 가져와야겠죠? 아이고. 앱. 네, 이렇게 앱을 가져온 거는 얘는 그 지금 빌드 되면은 빌드 서버라는 안에 있는 이 app.js에 있는 컴포넌트, 그러니까 컴파일된 애를 가지고 올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 넣어줄 거예요. 여기다가.
여기에 리액트 엘리먼트가 들어가는 게 맞으니까 여기다 앱을 그냥 넣으면 돼요. 이렇게. 네, 그럼 에러가 떠요. 왜냐면은 JSX를 제대로 이 에디터에서 설정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react.create element로 만들게요. 여기에 앱이라는 애를 넣으면 돼요. 뒤에 이제 두 가지 인자가 더 있는데 뒤에 props랑 뭐 children을 넣으면 되는데 그딴 거 지금은 안 하잖아요. 그냥 한번 서버 사이드 렌더링 해보는 거니까 create element로 앱이라는 컴포넌트에 있는 애를 리액트 엘리먼트로 리턴 받은 다음에 걔를 렌더 투 스트링에다 넣어주면은 요거의 결과물이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바꿔치기 해서 넣어줄 그 HTML 문자열이겠죠. 그래서 궁금하니까 한번 얘를 찍어 볼게요. 다시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되겠군요. 어쨌든 가정을 할게요. 이 리액트 앱이라는 요게 문자열인데 요게 서버 사이드 렌더링한 결과물이라고 칠게요. 그럼 걔를 아까 전에 리플레이스 한다 그랬잖아요. 요 SSR이라고 하는 애를. 그래서 SSL이라고 한 애 결과물이 이제 최종적으로 rendered HTML이라는 문자열로 바꾸는 건데 얘는 이 부분이죠. 리플레이스 하는 부분이에요. 아, 미쳤네요. 예. HTML 아까 전에 그 index.html에서 읽어온 거에서 리플레이스 할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렇게 생긴 거. 뭐 이건 다르게 해도 상관없죠. 이렇게 한 거를 리액트 앱이라는 문자열로 바꿔치기 할 거고 최종적으로 정상 스테이터스로 이렇게 줄 거예요. 이게 원래 적혀 있던 내용이죠. 이렇게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이제 HTML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렇게 쉽게 되진 않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노드 서버를 띄우면 에러가 딱 나요. 방금 전에 이 SSR 처리해 준 거고요. 에러가 났어요. 에러의 첫 번째 내용은 이 app.css를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해석하지 못하겠죠.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하기 위해서 그 TS 파일을 컴파일 한 다음에 JS 파일을 읽어다가 create 엘리먼트 해서 할 건데 얘는 웹팩이 아니잖아요. CSS 로더가 없으니까 CSS를 해석하지 못하니까 뭔 소리야 하고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app.css 파일 자체도 이 빌드 서버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성질의 아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제거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제거할 거냐면은 app.tsx 안에 있는 요 css 파일을 그냥 요 밑에다 붙여 넣을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요 css 파일들이 좀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네임스페이스가 확실히 분리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얘네 이 css 파일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하나의 css 파일로 합쳐진 다음에 제공돼요. 요렇게요. 요 안엔 앱도 있고 index.css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합쳐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하고 하면은 돼야 되는데 이거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냥 제가 준비한 대로 할게요. 또 에러가 나요. 또 에러가 나는 이유는
logo.svg가 없는 거예요. logo.svg는 뭐냐면 svg 파일을 읽어다가 이거 막 변환해가지고 딱 꽂아 넣잖아요. JS 파일에, 번들에. 근데 그게 안 되죠. 왜냐면 타입스크립트 컴파일러가 그런 기능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도 제낄 거예요. 제끼기 위해서 얘 그냥 제끼면 좀 아쉬우니까 요 logo.svg를 그대로 퍼블릭으로 옮길게요. 퍼블릭으로 옮기고 app.tsx에 있는 요 src를 요 아까 전에 require 해서 받아온 다음에 꽂아놔줬는데 얘 삭제해버리고 여기다가 경로를 그냥 쓸 거예요. svg 이렇게 이게 index.html로 넘어간 다음에 거기 그 경로에 있는 logo.svg를 쓸 거니까 이렇게 넘겨줄 거고, 중요한 건 이제 이렇게 넘겨줬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면 안 되고 서버.ts에 있는 여기다가 스태틱으로 제공한다는 거를 써줘야죠. 이렇게 하면은 에러 나면 이제 저는 당황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자, 에러가 안 났어요. 그래서 얘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이게 자꾸 PWA 때문에 파일 없어도 막 되고 그래요. 테스트할 때 엄청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했더니 제대로 돌죠. 뭐 지금 이렇게 봐서는 뭐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걸 체크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방식은 요거 써볼게요. 그래서 이걸로 리퀘스트 하면은 결과물이 이렇게 루트 안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요 내용들이 렌더링 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요게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 된 결과물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건가? 이거 누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를 안 쓸게요. 블럭을 했어요. 그럼 릴로드 하래요. 릴로드 하면은 되죠. 이거 서버 사이드 렌더링 된 거예요. 근데 위에 이렇게 you need to enable JavaScript to run this app, 이게 어디 있는 내용이냐면은 이게 이 index.html에 멋대로 지가 먼저 써 있더라고요. 이렇게 건방지게 이렇게 해서 지워버리고 다시 새로 뭐야 이게 또 PWA라고요. 제가 막 그래서 엄청 왜죠? 다시 실행해. 미쳤네요. 다시 실행. 이거 자꾸 이렇게 그래서 준비하느라고 좀 오래 이게 이 시간이 제일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실행한 다음에 또 그 PWA 날리고 하면 아직 실행이 안 됐겠죠? 네, 됐죠? 위에 안 나오고 이게 서버 사이드 렌더링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요 CSS, SVG 클라이언트에서는 웹팩으로 해서 썼기 때문에 사용이 됐던 거고, 서버에서는 TSC로 빌드했기 때문에 요걸 갖다 꽂아갖고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거나 아니면 웹팩을 서버에서 사용하는 거죠. 그건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 소스 코드는 여기다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고, 이번에 요청에 따라서 다른 결과물을 주도록 한번 처리를 해볼게요. 사실 이 앞에 있는 거 하려고 우리가 리액트에 서버 사이드 렌더링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요청에 따라 다른 결과물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걸 하나 만들 건데, 저는 그냥 여기서 바로 진행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거는 그럼 요청을 어떻게 줄 거냐잖아요. 요청을 주는 방법. 요청을 주는 방법이라는 거는 원래 우리가 브라우저에서 요청을 줄 수 있는 게 요런 것들밖에 없잖아요. 요걸로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헤더를 조작해서 주기에 너무 테스트하기도 귀찮으니까 그거는 하고 싶으시면 하시고, 이 request.url을 통해서 URL을 한번 집어넣어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해볼게요. 그럼 그 다음에 사실 다 여러분들 그 정도 하시잖아요. 그죠? 딱 이렇게 해가지고 API 요청해서 딱 결과물 딱. 그쵸?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은
결과적으로는 요 그 리퀘스트라고 하는 그 URL이라고 하는 애를 이 그 컴포넌트를 렌더링 할 때 children에다가 꽂을 거예요. 그래서 server.ts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request.url을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뭐 이렇게 나오거나 뭐 이렇게 어쩌고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어디다 넣을 거냐면은 앱에 앱 크리에이트 엘리먼트 할 때 뒤에 props는 넣지 말고 children도 props죠. 여기다 넣을 거예요. 그래서 request.url 이렇게 넣으면 이제 얘가 쫙 해서 렌더링 된 결과물을 다시 꽂아줄 거예요. 첫 번째로 얘를 여기다 꽂아줬지만은 얘가 받는 쪽에서 아직 처리를 안 했으니까 앱으로 가겠습니다. 자꾸 커맨드 B를 누르네요. 그래서 app.tsx에 가서 자 여기서 children을 받았다는 거는 this.props.children으로 나타내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어디다 할까요? 그냥 여기다 지울게요. 요거 지우고 여기다가 this.props props. 이상하게 안 나오잖아요. 이게 제가 바보같이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요렇게 하면 이제 렌더할 때 요 자리에다가 children으로 받은 애를 꽂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바로 실행해 볼게요. 실행하는데 오래 걸리니까 진도를 나가고요. 그래서 SSR 요 상태로 SSR 결과물을 뽑으면은 제가 뭐 슬래시 어떤 경로를 적으면 그 경로가 서버 사이드 렌더링 결과물로 나와요. 다 돌아갔죠? 그럼 다시 샌드 하면은 지금은 그냥 이거 했으니까 이것만 나오는데 여기다가 제가 타입스크립트 하고 샌드 하면 여기 타입스크립트라고 보이시죠? 네, 요렇게 해서 렌더링이 돼요. 요거를 그대로 이거 제가 다시 켰나요? 다시 킬게요. 그냥 안 킬게요. 안 키고 그냥 새로 고침하면 네, 그냥 이렇게 나오고 여기다가 헬로우 나오죠. 근데 새로 고침하면 지금은 서버 사이드 렌더링밖에 안 되니까 이런데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을 위해서 네, 다시 릴로드 하고 자, 이 또 PWA 지워버리고 저걸 하지 말까 그냥 자, 예. 보셨어요? 보셨어요? 지금 헬로우 나왔다가 없어진 거? 저만 봤나 봐요. 왜냐면 서버 사이드 렌더링 한 다음에 바로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 하려는데 children이 없잖아요. 어디가 없냐면은 index.tsx에 여기에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 이렇게 넣어줘야 되잖아요. 앱 여기다 뭐 넣을까요? 그냥 제 이름을 넣을게요. 이렇게 이걸 다시 실행해야 되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하고 마크로 딱 바뀌는 거예요. 왜냐면은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 내려왔는데 다시 이거를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으로 비교하니까 다르니까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으로 덮어치기 한 거죠. 그쵸? 그래서 네, 실행됐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강력한 하드 릴 그러니까 마크가 떠요. 왜냐면은 분명히 서버 사이드 렌더링은 다른 거 보냈잖아요. 이 헬로우 보냈잖아요. 시간이 없어. 헬로우 보냈잖아요. 근데 마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처리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서버 사이드 렌더링 할 때 넣었던 프롭스 칠드런 값 있잖아요. 걔를 클라이언트 사이드한테 보내줘야 돼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방식으로 보낼 거냐면은 우리 옛날에 사실 옛날부터 개발하신 분들은 그거 많이 하셨잖아요. PHP에서 자바스크립트 코드 이렇게 써가지고 그거 이렇게 그거 많이 했잖아요. 그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렌더링 할 때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써가지고 자바스크립트의 객체로 만들어 버리는 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리플레이스를 할 때 이따 오류를 내기 위해서 리플레이스를 할 때 이렇게 리액트 앱이라는 거 렌더링 된 거 말고 플러스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해서 여기다 자바스크립트 코드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할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해서 근데 뭐 스크립트에 있는 아이디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받아오는 방식이 여기 이렇게 추가를 해서 왜 이러지?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재실행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시작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이렇게 뜨는데 이상하게 다시 마크가 떠요. 왜냐면은 제가 실수를 했죠. 무슨 실수를 했냐면은 샌드를 보냈더니 이 이니셜 데이터 이거 있잖아요. 제가 방금 스크립트로 끼워 넣은 게 여기 있으면 안 되고요. 요 루트 바깥에 있어야 돼요. 이 루트 안에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은 체크섬이 달라지는 거예요. 체크섬이 다르니까 다시 엎어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 사이드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를 이게 아니라 아예 풀로 적어줘야 돼요. 아이 참. 이렇게 적어주고 여기도 좀 달라져야겠죠. 아까 전에는 요 SSR만 바꿔치기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이걸 통째로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다시 실행하면은 그래서 요걸 보내볼게요. 그럼 아까와 다르게 아까는 여기 썼는데 여기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고정 상태로 남아있게 돼요. 그러면 이제 얘 지우고 얘 아주 거슬리는 아이 이걸 다시 이렇게 지우면 왜 이러지? 죄송합니다. 보냈는데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얘를 넣어서 프롭스를 넣어서 해야 되잖아요. 이거 해놓고 좋다고 가만히 있었네. 여기를 계속 마크로 하고 있으면 계속 마크가 되겠죠. 여기가 아니라 여기를 저걸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걸 바꿔주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const 샵 아까 전에 그 스크립트에 있는 id 값을 받아서 거기는 어트리뷰트를 읽을 거예요. 지금 제가 시간이 많이 부족하게 쫄리기 시작했으니까 그 부분을 잽싸게 이렇게 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니셜 데이터에 있는 돔을 읽어서 거기 있는 어트리뷰트를 읽어서 걔에 있는 데이터 값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데이터 값을 여기다 넣어주면 똑같게 해야 되네. 여기 있는 데이터에 넣었으니까 당연히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이걸 넣어서 렌더링을 하려고 하겠죠. 근데 하려고 했으나 하진 않겠죠. 같으니까. 그죠? 그래서 새로 고침을 해보면 이대로 헬로우라고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청을 보낸 거에 의해서 서버 사이드 렌더링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처음엔 서버 사이드 렌더링에서 props.children이 잘 전달이 됐는데 새로 고침을 하면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하면은 이상한 값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을 하려고 그러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전달된 클라이언트 사이드 값을 스토어에 따로 저장해 뒀다가 다시 꺼내서 쓰던가 복잡해지기 시작하죠.